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여러 문제 중에서 일자리만큼 마음에 와닿는 일도 없을 겁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 개개인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의 큰 숙제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대로 마련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했던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개 업종을 조사했는데요. 일부 업종은 노동자의 40%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서울시가 발표한 근로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는데요. 해안가에서는 어제에 이어 바람이 여전히 강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21도, 대전과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양은 물론 질에도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야말로 기회와 연결된 좋은 일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 기회의 세대이기 때문이죠. 서원의 캐리온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 시내 10인 미만 소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에서 11월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3,4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조사된 업종은 분식과 김밥 전문점, 그리고 커피 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 소매점 등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기준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점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이 여전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조사 결과인데요. 올해 초에 최저임금 인상되기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11.2%였고요.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7.1%였는데 글쎄요. 근로계약서를 왜 쓰지 않는 걸까요? 예. 이 조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가지고 에게 설문을 했을 경우에는 더 높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예.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된다. 그게 의무화되어 있죠. 예.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라는 게 사용자나 노동자나 대등한 관계로 맺는 거고 노무 제공과 노동 대가 제공의 노동 대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계약을 맺는 건데 사람을 고용하는 데 따른 계약 관계를 명료하게 합리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일부러 쓰지 않는다면은 소규모 점주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금을 덜 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 쓰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구두 계약으로 해왔던 관행에서 크게
서명 계약까지 해야 되느냐, 그걸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사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이를 애매하게 적용을 피해가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분도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는 요새는 인식이 높아져서 이에 대해서 잘못할 경우에는 큰 소소한 이익보다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에는 소규모 점포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모든 그 근로계약서가 표준 양식이 있어서요. 노무 제공과 대가 지급과 관련된 주요 조건을 다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근무하는 장소, 어떤 직무에 종사한다. 그리고 기간, 계약 기간이 얼마고, 임금 구성별로 기본급이 얼마고, 상여급이 있느냐, 초과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임금 지급 시기가 언제냐, 계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휴가, 퇴직금, 계약 해지 사유,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이 주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조건 이하로는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좀 애매한 지점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주유나 퇴직금, 최저임금은 적용되는데 연장 근로에 따른 할증률이나 휴가 관련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로부터 보호조항도 적용되지 않고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주유수당이 적용되지 않죠.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사실은 명료하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요 사이를 애매하게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허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 노동자들의 그 근무 환경 개선에 좀 필수 전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임금 체불이라든지 나중에 그 점주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도 근거가 없어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위법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이제 근로계약서는 작성돼야 되고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서 애매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 기본 조건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든지 주유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임금을 체불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저도 예전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알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로계약서를 분명히 작성을 하고 거기에 근거가 돼 있음에도 사실 체불임금하고 그 퇴직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 받기가 어렵더군요. 굉장히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 들락날락해야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점포에서는 오죽할까 이런 좀 우려에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방식을 최단금 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은 사실 5심제거든요. 노동 관련 소송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 거쳐서 사실 3심을 거쳐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사이에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 부분은 여전한 우리 사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포를 보니까요. 특이하게 분식점 그리고 김밥집이 많더라고요. 다른 화장품 판매점, 통신기기 소매점, 제과점, 미용업, 편의점, 커피 전문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유독 이 분식 김밥 전문점이 근로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편의점이나 뭐 커피 전문점 등 청년층이 일하는 곳에서 뭐 이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만 예. 청년층들이 좀 이런 권리의식이 좀 높다 보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좀 그러니까 분식집이나 김밥집 등의 이제 소규모 점포 수시로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아직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이런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뭐 임대차 계약 등 사업상 계약을 맺는 것과 동일하게 명료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작성 안 되면 사실은 처벌이 강화된 편이기 때문에 예. 사업주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불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로계약 상황은 이랬고요. 최저임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 98.9%로 가장 높았고 미용업이 92.3%로 제일 낮았어요. 90% 이상의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그 미용업이나 분식 김밥 전문점은 상대적으로 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런 업종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이런 단순 수치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 좀 사람을 채용하고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시간과 임금은 연관돼 있죠. 예. 얼마나 일했느냐. 그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근로시간도 명료하지 않고 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외 권리 의무 관계가 명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퉁쳐서 포괄역산제라고 하는데 퉁쳐서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죠. 그래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관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사실 일하는 거에만큼 그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명료하게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기본 계약이 성립이 돼야 명시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편법을 활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있었군요. 자, 지금 지자체와 정부가 이런 업주와 노동자들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고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그 학계에서 보기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 조사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는데 점차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까?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죠. 알바를 구하는 구직 사이트의 선전이 사실 더 혁혁한 공을 세운 바도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제 관련된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지켜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확산시키고 있고 네. 또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도 간편하게 만들어 놓고 쉽게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나 또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조금 더 확산되고는 있을 텐데요. 예. 명료한 제재 정치가 사실은 이런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초석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경주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사 쌍방이 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자리 문제, 근로 환경 문제는 어느 하나한테 책임을 주어줄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함께 달려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근로계약, 최저임금,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최근 연구라든지 지금 가장 이게 시급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안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노동 문제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고충을 얘기하면 가장 크게 나온 게 이제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 조건에 따르면 이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 이런 권리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은 취약계층이 특히 이런 문제에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소규모 점포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그런 연구 용역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로계약이라는 게 우리 관행에서 좀 주종관계로 인식하는 봉건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로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사적인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관계를 권리와 의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사업자나 노동자 모두가 같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붉힐 필요 없이 이것은 더 엄정하게 맺어져야지 서로에게 피차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갑을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임을 꼭 기억하고서 그의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김성희 교수였고요. 자, 이런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안 보는 세상. 하덕규의 사랑일기 듣고 잠시 뒤에 뵙죠.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방금 노래는 1부를 마무리하면서 들은 하덕규의 사랑일기였고요. 자,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식 먼저 만나보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차를 맞아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1부에서 저희가 다뤘던 근로인식조사 결과와 맞물려서 같은 그 근로조건 관행 개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의 김창현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이 정책이 3년을 맞았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정책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경제적 부의 집중 또는 양극화 심화를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2015년 말부터 전문가 유관부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준비를 했었고요. 2016년 2월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과라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은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제도, 법령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경제민주화 조례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정, 상생, 노동 세 개 분야에서 21개 실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주요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1만 명을 이제 돌파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고요. 예.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해서 피해 구제를 좀 강화했다는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 그다음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말하는데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실사를 통해서 법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점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법적 권한에 그 많은 한계가 있는 지자체도 현장에 기반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이 민간이 자체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장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올해 주력하는 목표, 방향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네, 올해는 특히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이익의 공정한 배분에 이제 중점을 둘 예정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 가맹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인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맹점주 등이 공동으로 이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 모델, 그리고 이제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5월부터 공모를 통해 이제 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노동자도 이제 사용자도 아니면서 모호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프리랜서, 일종의 이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권익 보호,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 상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전반적인 도시 전체에 걸쳐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예. 이런 노력들 취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제 네네. 지속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조금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그동안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가맹 분야의 경우 올해 이제 법령 개정을 해서 일부 권한이 지자체로 이제 이양이 되었는데요. 네. 향후에도 상가 임대차 등 그 민생 현안과 직결되고 현장의 대응성이 중요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정책을 들으면은 나에게도 이런
지자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민분들께나 뭐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그 경제 민주화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고요. 또 그 시민분들의 관심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지자체, 정부,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경제 민주화 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서울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정책 그리고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창현 과장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그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 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버스 업체들이 실제로 차를 줄인다든지 노선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 그 버스 업체들은 부족한 운전기사를 충원하기보다는 버스 대수와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극약 처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는 최근 경기도가 버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르면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경기도 내 버스 업체 전체적으로 8천여 명의 운전기사를 더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업체가 7월 전에 채용이 가능한 운전기사는 1,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체가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 운행 횟수 감축과 운행 차량 감축, 또 첫 차와 막차 시간 조정, 또 노선 단축이나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버스는 지하철 노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골목까지 다 닿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이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 업체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버스 요금 인상이나 또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버스 준공영제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이 경기도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비용 산정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DMZ 내 반환 미군 기지를 국제문화예술 교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파주 민통선 내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DMZ 피스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캠프 그리브스 내 탄약고 등 10개 시설물과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과 전시, 학술대회, 또 출판,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서 국제문화예술교류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건데요. 네. DMZ 리서치 프로젝트와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서 6.25 전쟁사와 미군 기지의 역사적 보존 가치를 확보하고 또 거리 공연과 전시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창작 공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가을에는 이런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축제 형식으로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어떤 것들 볼거리가 생겨날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 산하 기관들이 신규 직원 통합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요?
네, 경기도 그 산하 14개 기관이 올해 신입사원을 통합공채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모두 130명인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뽑습니다. 선발 인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28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기문화재단 20명, 경기도시공사 13명, 경기신용보증재단 6명 등입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그 신입사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51대1, 하반기에는 61대1의 그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그 안성시의 직거래 장터인 새벽시장이 어제 시작해서 오는 그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안성시 내 그 아양중흥 아파트 뒤 도로에서 열리는데요.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새벽시장으로 불립니다. 안성의 14개 읍면 지역의 농민 180명이 당일 출하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요. 현장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와 생산자 실명제, 또 리콜제 등을 실시해서 믿음도 주고 있습니다. 네. 지역 농민들이 대거 참여하고 지난해 판매액이 2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요. 안성시는 올해 판매액을 25억 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이 상인회의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4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부분을 보니까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든지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새롭게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 그 일에 있어서 프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승철의 아마추어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